자, 여기 앞에서부터 이제 대략 요약된 문제 핵심 요소들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교재 24페이지에 연습예제 3번. 뭐 사실 이 연습예제 3번은 좀 확장된 문항으로 이제 수의 성질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문제라, 그리고 부분적으로 뭐 기류법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로 출제하긴 했지만, 이제 기류법보다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다뤄지는 직선에 대한 표현, 즉 우리가 방정식으로서의 표현과 벡터의 표현에 관한 주로 연습과,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을 관계의 식으로 우리가 다루는 그런 연습 정도를 하는 문제들이라, 문제 자체로서는 뭐 종합적인 역할은 하지만은 뭐 특별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것들은 아니고, 바로 2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연습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에 준하는 연습용 문제로 활용을 하시고, 자, 기류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 27페이지에 수학적 기납법을 다뤘었는데, 27페이지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기본 예제 1번 경희대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경희대 기출문제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기납법의 증명 구조에 관한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학적 기납법과 관련하여서는 점화식이나 일반항과 같은 형태의 수열 문제들에서 잘 등장하게 되지, 주로. 기본적인 구조에 관한 것들이야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n=1에 대해서 증명하고 n=k에 대해 성립함을 가정하고, 이게 귀납적 가정이라고 그랬어. 이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하는 건 n=k+1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인데, 이 n=1에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n=k+1에 대한 증명이지.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걸 논술답안에서 이제 쓰다 보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냐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 n=1일 때 증명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 생각보다. 네. 물 뿌리고 와도 됩니다. n=1일 때 증명할 때 사실 답안에서 보면 n=1에 대한 증명은 사실 거의 별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n=1에 대해서 쓰지 않거나 혹은 그냥 대충 그냥 탁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다가 뭐 여기서 감점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다 써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알겠죠? 일단 써놓고 감점되는 일은 없으니까. 내용만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꼼꼼하게 단계별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n=k에서 할 때는 당연히 이거 먼저 쓰시고,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이거나 혹은 문제에 따라서는 이 명제를 내가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 문제를 읽고 여하튼 증명할 명제를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내세우고 k+1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n=k에 가정된 식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놔. n=k의 귀납적 가정의 식을 직접 변형을 통해서 n=k+1로 확장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에 대해서 뭐 h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랬었을 때 여기에 k+1번째 항을 좌우변에 이게 성립하니까 k+1번째 항까지에 대해서 뭐 시그마 gk와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야. k까지 항에 대해서 이런 식이 이제 성립했다고 하자. 얘에서 합에 관한 식으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했다고 했었을 때 좌변에다가 성립되어지는 식의 좌변에다가 시그마 k의 g의 k에다가 좌변에다가 g의 k+1을 그냥 좌우변에다가 이미 성립된 식의 좌우변에 그대로 g의 k+1을 더하게 되면 식의 변형이 등하고 그대로 성립하게 되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귀납적 과정을 직접 이끌어낼 때는 성립되어지는 식의 그 식 자체를 갖다가 좌우변에 동일한 변형을 가하여서 이 우변의 항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면 돼? 우변의 항이 결국 h의 k+1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치? 그러면
이게 K 플러스 1에서 성립하는 걸 이제 보이는 게 되는 거지. 그치? 또는 이런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을 그냥 이거는 정식 규격화해서 그냥 설명할 뿐이야. 알겠지? 아예 마음을 이렇게 먹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자, n equal k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식 있죠. 그치? n equal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식이란 결국 k 플러스 1에 대해서 g의 k, 여기 i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아마도 이런 식이 이제 성립하겠지. 그치? 만약 성립한다면, k 플러스 성립한다면. 이거에 의해서 일반화시켜서 요게 성립한다면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건데, 증명되어질 것으로,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식을 전체를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성립을 갖다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알겠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 우변 있잖아. 요 우변에 있는 식을 가정을 한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식만을 가지고 요 식에다가 거꾸로 뭘 적용해서? k 플러스 1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가정되어지는 식에, 요 식에다가 기납적 가정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식변형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얘가 hk 플러스 g의 k와 같은 식이 k 플러스 1과 같은 이런 식이 되도록 거꾸로 유도해 가는 거야. 우변에 hk 플러스 1이 hk 플러스 gk 플러스 1 같이 분리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hk가 무엇이 되어지기 때문에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g의 i의 시그마 k가 되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시그마 k 플러스 1로 그치? 등호가 성립한다. 즉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의 전체를 놓으면 안 되고 증명해야 될 식의 일부에 대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식변형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납적 가정을 중간에 적용해 가지고 좌변의 식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혹은 좌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알겠지? 즉 이 방식을 거꾸로 증명하는 거지.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에 귀납적 가정을 적용해서 좌변이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귀납적 가정에서 결과 k 플러스 1을 집중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대한 식의 일부 k 플러스에 관한 식의 일부를 갖다가 변형해가지고 거기에 귀납적 가정을 적용해서 k 플러스 1에 대한 좌변이나 혹은 상대편 변을 갖다가 상대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냄으로 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어떤 방법도 가능해. 알겠지? 이 둘 중에.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n equal 1이 아니라 n equal 2에서 출발해 놓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하라고 했어. n equal 2에서 출발할 때는 n equal k에 대한 가정 이거는 따로 증명을 해야 돼. 반드시. 알겠지? n equal 2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은 n equal 1에 대한 증명보다 조금 복잡하지 보통.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고 n equal k에 대한 귀납적 가정 해가지고 k 플러스 1에 대한 증명을 할 때 k 플러스 1에 대한 증명들을 n equal 2에서 증명할 때는 k 플러스 1에 대한 증명들을 n equal k에 관한 부분들과 k 플러스 1에 관한 식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 요걸 하나의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게 목적이야. 식의 형태를. k 플러스 1에 대한 식을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n equal k에 대한 가정은 여기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덩어리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는 n equal 2의 식을, n equal 2의 결과의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두 번의 변형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인 k 플러스 1에 관한 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거의 기계적으로 해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말로는 좀 어려워. 문제 보다 보면은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구조에서 살펴보세요. 특히 부등식 문제. 특히 부등식의 증명 문제들. n equal 2에서 출발하는 부등식 문제들. 그래서 거의 이런 부등식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증명되어지냐면 n equal k에 대해서 뭐 gk가
GK가 HK보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GK 플러스 1이 결과적으로 GK 플러스 1이 H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응?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주어진 식에 G의 K에다가 G의 K 플러스 1을 갖다가 추가했었을 때 좌우변에다가 그러면 GK는 HK보다는 일단 크다는 기납적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이 과정에는 뭐가 적용된 거야? 이 부등식을 쓰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기납적 가정이 지금 적용된 거야. n = k에 대한 부등식, 그치? 기납적 가정이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의 항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의 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 우변에, 그치? 요 두 개의 존재하는 항에 대해서 n = 2를 적용하게 되면 두 값에 대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앞에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알겠지? G2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두 덩어리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요 식에 대해서 HK에 플러스 HK 플러스 1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 변형을 통해 가지고 얘가 GK 플러스 1이 HK 플러스 1보다 크다. 요 둘을 합하면은 어떤 특정식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식의 형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식의 형태는 여기에 있는 식과 식의 종류에 따라서 뭐 저 부등식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간다는 걸 보여준 거야.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게 지금 여기에서 n = 2의 단계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식이 지금 성립하고 안 하고의 타당성을 지금 보려는 건 아니야. 알겠지? 이건 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이런 합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식변형의 표현들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예시의 문제로서 그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긴 할 텐데, 일단은 거기 27페이지에 있는 그 경희대 기출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읽고 점화식을 만드는 연습. 27페이지 문제에서는 기본 예제 1번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 조건을 읽고 수열에서의 점화식을 만드는 연습에 관한 것, 최초의 물의 양에서 다음 단계의 물의 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치? 그런 규칙을 설명하고서 했지. 그 규칙을 읽으면서 적정한 수학적 기호화와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점화식으로 만들어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값에 대한 문제에서 얘기하는 특정 부등식을 이제 증명하는데 제로가 VN이 제로와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n의 값에 대해서 이때 V1이 0과 2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치? VK에 대해서 0과 2 사이에 있다면 VK 플러스 1, 즉 한 단계의 조작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조작을 했었을 때 2분의 1의 제곱을 갖다가 이제 빼내는 그런 작업에 대한 식들을 갖다가 표현한 후에 거기에다가 기납적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부등식이 튀어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 기납법을 얘기하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게 29페이지에 있는 n = 2에 대한 기납법에 대한 연습이었어. 무게중심. 요거는 별표 쳐놓고 꽤 중요하게 보라고 몇 번 강조했을 거야. 그치? 그게 지금 이 과정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식으로 보기보다는 n = 2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풀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n = k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꼭 한번 받으시기 바라요. 작년에도 2016학년도 항공대 문제로 출제된 문제도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연습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는 구조, n = 2에서의 구조를 이해 못해가지고 답안들이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구조만 이해하면 별거 아니거든. 응?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 이제 무게중심 문제였었는데 x1과 x2, 위치 x1과 x2에 있는 질량 m1과 m2인 물체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n = 2에서 두 물체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질량의 합 m1 플러스 m2분의 m1 x1 플러스 m2 x2가 되는 걸 n = 2에서 유도를 하고,
알겠지? 제시문에 추적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고, 요걸 증명한 후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여기에서 KK 플러스 1에 대한 증명이었는데, 전체 일단은 시그마, K계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PK라고 이렇게 기호화를 한다고 한다면, 무게중심 PK는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질량의 합에 대해서 질량과 위치와의 곱의 K계의 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납적 가정을 만들고, 이때 이것이 P의 K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K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립해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요게 n 이퀄 k에 대한 식이고 이게 k 플러스 1에 대한 식이지, 그치? k에 대해서 k개의 물체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면은 k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 보여지면은 일반화되어서 요게 n개의 물체에 대한 무게중심 식이 맞구나 하고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지, 그치? 이때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식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물체를 갖다가 질량과 위치를 갖다 추가시켜 주는 거야. 요 식 자체에다가 두 개의 물체로 만들어 가지고 일제 여기에 자, 지금 어차피 요 PK라고 하는 물체 요 위치에 PK의 물체가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앞에 K개의 물체가 하나의 위치에 있고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 질량이 K개의 물체의 질량이 다 요 점의 위치에 있다. 이런 물체 하나로 통일해서 보는 거야.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요 한 물체와 또 어떤 물체? K 플러스 1번째의 질량이 MK 플러스 1에다가 XK 플러스 1 위치에다가 MK 플러스 1 물체 또 한 물체 이렇게 있다. 무게중심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물체들이 어떤 특정 한 점에 모여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것의 위치를 PK라고 한다면 K계에 대해서 거기에 질량이 요만큼 모여있다라는 게 무게중심의 정의거든. 그러면 거기에 이제 K 플러스 1번째 물체에서도 식이 이렇게 된다. 위치식이 이렇게 된다. 요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K 플러스 1번째 물체를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쓰고 기호화해서 표현하고,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이게 한 물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거 전체 묶어서 물체 한 덩어리. 이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물체가 몇 개야? 이렇게 덩어리로 취급하게 되면.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물체에 대해서 뭘 쓸 수 있는 거야? 두 물체의 무게중심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n 이퀄 2에 대한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M1 대신에는 첫 번째 K개의 물체의 질량, 전체의 PK에 모여있다. 위치 PK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는 두 번째 M2, X2에 대해서는 K 플러스 1번째 물체, 두 번째 물체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n 이퀄 2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시그마 K까지 MI 플러스 MK 플러스 1. 첫 번째 물체의 질량, 그치? 두 번째 물체의 질량, n 이퀄 2 적용해서 그냥 식 쓰면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n 이퀄 2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근데 그 밑에 분모야. 저렇게 써요. 그냥 K+1까지 쓰면 안 돼요? 일단 두 물체를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식부터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결과를 정리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식을 우리가 써주고 그 기본식으로부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걸 갖다가 하나로 묶어 놓게 되면 두 물체에 n 이퀄 2를 적용했다는 식이 여기에 보여, 안 보여? 이 식을 하나로 써버리게 되면. 그치?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이거를 바꾸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관계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알겠지? 과정상에서 이거 중간에 정리해버리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일단은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가 식에서 드러나도록 이렇게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물체, 이 물체와 이 물체, 이렇게 모여있는 물체와 이렇게 모여있는 물체 두 물체에 대한 식을 썼다는 게 확실히 보이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XI가 여기 PI가 되겠지. 그치?
K개의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치? 질량이 이렇게 합쳐진 물체가 pK 위치에 있다. 이런 한 물체, 여기에 있는 하나의 물체,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위치에 있는 또 한 물체. 두 물체의 무게중심식을 갖다가 대입해서 쓴 거거든. 식 그대로 대입한 거야. X1 대신에 pK. 그치? 질량 M1은 K까지 물체 질량 다 합쳐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pK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pK만 바꿔주는데, 그러면은 pK만 바꿔주게 되면 pK만 바꿔주면 시그마 mi에다가 k에 대해서 i 이퀄 1부터 자 여기 pK를 갖다가 바꾸는데 pK에다가 뭘 적용해줘? n 이퀄 k에서 pK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잖아. 그거 두 번째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pK에 관한 식 그대로 쓰면 귀납적 과정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pK는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의 시그마 mik까지 분자의 시그마 mixi k까지 이렇게 쓰여지고 두 번째 있는 거 그대로 와서 자 n 이퀄 2 적용하고 n 이퀄 k 귀납적 과정 두 번 적용하는 거야. n 이퀄 2를 쓸 때는 항상 그래. 항상 k개와 그 다음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 덩어리를 갖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요거하고 약분돼 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분모 모으면 뭐 돼? 분모 인제 정리해서 모으는 거지. k 플러스 1까지 하나로 모아주고 그게 분자도 어때? 시그마 그치? mixi mk 플러스 1 xk 플러스 1 이것도 하나로 모아주지. 그래서 시그마 k 플러스 1까지 mixi 그래서 k 플러스 1에서 성립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n개의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하고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 알겠지? 몇 단계를 거친다? 두 단계 거친다. 기본적으로 n 이퀄 2에서 출발해서 귀납적 증명할 때는 n 이퀄 2의 구조를 갖다가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 것. 두 덩어리로 하는 것. 그 다음에 n 이퀄 k에 대해서 귀납적 가정을 나중에 대입만 해서 정리만 해주면 증명 끝나게 돼 있어. 요게 여러분들이 그 무게중심 봤던 문제의 핵심이야. 알겠지? 일반적인 수학적 귀납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충분히 봐왔고 해왔던 정도로 벗어나지 않는데 n 이퀄 2나 3 등 1에서 출발하지 않는 수학적 귀납법의 문제들이 논술 문제에서 훨씬 더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게 등장해. 점수 가르는 문제로. 물론 이때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n 이퀄 k 플러스 1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n 이퀄 k에 대해 성립할 때 n 이퀄 2k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러면 이거는 2k개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k개와 k개를 따로따로 묶여서 두 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요 k개에 대해서는 귀납적 가정식을 하나 쓰고 그치? 귀납적 가정을 그대로 대입해서 k개 각각 그치? 각각의 k개에 대해서 귀납적 가정을 적용하고 묶어서 두 덩어리니까는 두 덩어리에 대해서 n 이퀄 2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n 이퀄 3에서 출발할 때 대표적으로 요게 2k가 아니라 3k개를 묶으면 k개씩 3개를 묶어주면 되지. 그러면 3개의 n 이퀄 3을 이용해서 3덩어리 그 다음에 각각의 덩어리는 n 이퀄 k에 대한 가정의 식을 갖다가 각각의 덩어리에다 다 적용하는 거야. k개의 묶음에 대해서는 k개로 묶여지면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요 귀납적 가정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예를 들어서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같은 거 한번 봐. A1 플러스 두 양수에 대해서 2분의 A2는 루트 A1, A2 성립하지? 이거 n 이퀄 2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 두 수에 대해서. 그치? 이때 두 번째로 이 식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요 식의 K에 대해서 K 플러스 1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K에 대해서 2K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한다. 즉 A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의 K까지에 대해서 K에 대해서 K 제곱근의 A의 1, A의 2 땡땡땡 곱으로 A의 K까지 요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때
뭘 증명하고자 한다? 이 K계에 대해서도 산술 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도록 문제에서 요구했다. 같은 구조의 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K계를 갖다가 무조건 몇 개씩 묶어라? 그쵸? K씩 두 개로 나누는 거야. N 이퀄 2 적용할 수 있게 덩어리 두 개로 만들어 놓는 거야. 왜? 이거는 증명됐으니까. 그래서 이 식의 좌변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지? K 플러스 1이나 2K계에서 결론으로 성립할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식, 좌변이나 우변의 하나의 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식에다가 N 이퀄 K나 N 이퀄 2에 대한 적용들을 해서 우변의 식이 되어지면 우변의 부등식까지 감을 갖다 우리 유도해 가면은 결과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그치? 귀납적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갈 수도 있지만 귀납적 과정에 변화시키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가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귀납적 과정을 적용해가지고 우변의 식을 유도해내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그랬지?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써볼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좌변의 식을 N 이퀄 2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N 이퀄 2를 적용하기 위해서 A의 1 플러스 땡땡땡 A의 K까지 몇 개의 숫자들이야? K개의 숫자에 대한 산술 평균이지? 귀납적 과정 그대로 적용해서 이건 부등식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항으로 이렇게 A의 K 플러스 1부터 A의 2K까지를 따로 떼놓는 거야. 이거의 개수 몇 개야? 여기도 K개죠? 중요한 건 개수인 거야. 알겠지? 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거야. 여기도 K개고 여기도 K개야. 자, K개의 양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K개의 숫자들의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쓸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리고 요 식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바깥에 곱하기 2분의 1 식의 변형만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좌변 그대로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게 돼? 그대로 2분의 1에다가 여기에 적용하면 K의 제곱근 A의 1 플러스 곱하기 땡땡땡 A의 K까지 플러스 K 제곱근 루트 A의 K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A의 2K까지 돼? 뭐 적용했어? 여기 지금 플러스 있잖아. 2 플러스 그대로 온 거지. 여기에 귀납적 과정 따로 여기에 귀납적 과정 따로 K계에 대해서 각각 적용해. 알겠지? 이거 적용해도 부등식 하나 만들어지만 이것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K계 N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N 이퀄 K의 귀납적 과정을 쓴 거고 그 다음에는 N 이퀄 2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개의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계산해봐. 이거 계산하면은 이것도 어쨌든 숫자가 나오겠지. 그치? 양수 나오지? 양수 들으니까 요거 A1이라고 하자. 하나로 묶자 이거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로 생각하자. 이제 K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끝난 거야. N 이퀄 K 적용하면서 K에 대한 생각은 이제 끝난 거야. 요 두 번째도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있지?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숫자 하나 아니야. 그치? A2라는 숫자가 되지 이거. 그치? 그러면 결국 두 숫자에 대한 합에 대한 2분의 1 뭐야? 두 수에 대한 산술 평균이죠? N 이퀄 2의 부등식 적용할 수 있어 없어? 두 숫자의 산술 평균은 두 숫자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되지? 그치? N 이퀄 2를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거야. 이 숫자 자체가 이 기호가 이걸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어떤 숫자가 되든 간에 그 두 개의 숫자에 대한 산술 평균은 두 개의 숫자에 대한 기하 평균보다 이런 게 일반화된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다 그런 일반화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K개로 묶는다는 게 이런 뜻이야. K개씩 묶어서 두 개의 덩어리로 나타낸다가 이런 뜻이란 거야. 그리고 그 두 개의 덩어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숫자, 첨자로 붙어있는 A1, A2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N 이퀄 2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덩어리의 형식에다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형식에다가. 저기 A1, A2요. 지금 저기 성립감은 몇 개 있는 식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증명 어? 그 식을 왜 웃어? 저 식이요. A1, A2 나눈 식이요. 뭐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위에 걸로 이렇게 아니 그냥 이거 숫자 하나로 보자는 거야. 내가 정의한 거야. 그냥 이거 안 써도 돼.
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문제의 설명을 위한 기호화를 하는 거지. 이건 사실 그냥 이거 숫자 하나죠. 이거 계산하면 숫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1부터 K까지 1부터 100까지 더하면 1부터 100까지 항상 써 이래? 1부터 100까지의 합을 한 어떤 숫자 K라 하자 해서 K 문자 하나로 대표해도 되지? 어쨌든 숫자 하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중요한 거는 이걸 숫자 하나로서 인식할 수 있느냐. 즉 두 수의 합이다라고 이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곱이어야 되지 않아요? 왜 곱이야? 여기서 플러스하고 좌변에 이 식이고 여기에 이 식인데 플러스는 그대로 와야지. 그래야 식이 안 변하지. 저 증명 옆에 있는 식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식? 어떤 식? 증명. 이거? 네. 이거의 좌변을 지금 일로 끌고 온 거잖아. 좌변이 이렇게 온 거잖아. 아, 오면 아니야. 좌변 이거 증명해야 되잖아.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그래서 좌변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이걸 미리 써놓으면 안 되지. 증명할 것을 성립함을 가정하고 출발하면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건 무조건 감점이야. 뒤에 식에서 여기에서 K 플러스 1이나 K를 적용해서 증명할 때는 이 식을 놓고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식을 놓고 쓰면 안 되고 이 식에다가 n = K의 가정을 통해서 이쪽의 식과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의 하나에다가 첫 번째 n = K의 귀납적 가정 적용하는 단계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대로 나와야 돼. 일단은 K에 대한 K개의 숫자에 대한 것만 적용을 해야지. 다른 거는 건들면 돼? 안 돼? 다른 건 절대 건들면 안 돼. 부호도 건들면 안 되고 상수들도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K개에 대해서 이거보다 요게 더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치? 기하 평균이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것만 적용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부분만 요렇게 바꿔놓는 거야. 나머지 기호도 하나도 바꾸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요걸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볼 수 있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것도 하나의 값이야. 그리고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야. 이 기호 바꾸면 안 돼. 알겠죠? 식의 구조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2분의 1, 두 수에 대한 산술 평균이지. 2분의 1이니까. 두 수에 대한 산술 평균은 n = 2에 의해서 뭐보다 크거나 n = 2에 의해서 두 수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되지? 증명했잖아. 1번에서. 그치? 앞에서. 증명했으니까는 그걸 그대로 근거해서 n = 2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부등식을 적용하게 되면 두 수에 대한 산술 평균에 절대 부등식을 적용하면 이 각각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산술 평균은 이 기하 평균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지? 그리고 얘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기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원래의 숫자를 그대로 바꿔주면 돼. 이걸 안 쓴다면은 여기서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이 값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뭐 왼쪽에 있는 숫자 K 제곱근 A1부터 땡땡땡 AK까지 고, 그치? 그 다음에 고 K 제곱근 루트 A의 K 플러스 1부터 땡땡땡 A의 2K까지 고, 각각 두 수에 대한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이 식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제. K제곱근 묶이고 밖에 2제곱근 있으니까. 그치? K제곱근 하나로 묶이고 밖에 2제곱근 곱해져가지고 2K제곱근에 A1 땡땡땡 A의 2K까지 해서 이런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야. 우변의 식 유도하고. n = 2에 대한 증명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증명되는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 알겠죠? n = K를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증명하는 식의 한쪽 변에서 몇 개의 덩어리를 무조건 나눈다? 두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덩어리인 거야. 어떤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덩어리를 묶어서 K개의 덩어리를 묶어서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1부터 K까지에 대해서 K 플러스 1을 증명할 때 요 다음에 K 플러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납적 가정을 통해서 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K개에 대해서는. 그럼 얘가 묶여서 그냥 하나처럼 취급되는 거야. 귀납적 가정에 의하면. 알겠지? 그리고 요게 하나로 취급되면 요 두 번째 요소가 이게 하나, 요게 두 개에서 두 개의 값이나 두 개의 항으로 처리되어서 여기에 대입되어서 이 식이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뒤에서 K 플러스 1 항 하나가 아니라
개수만 의미하기 때문에 이 K까지 개수를 갖다가 K개씩 묶는 걸로 취해가지고 보다 확장된 형식으로 지금 한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몇 개의 덩어리로 만드는 게 중요해? 2개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 이것만 의미가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귀납적 과정 적어하는 거야, 각각. 알겠지? 응?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식변형이라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적성을 가져야 식변형도 제대로 맞춰갈 수가 있어. 선생님, 수료문제 말고 그냥 일반 수학도 가르치세요? 요새는 거의 안 하지. 요새는 거의 안 하는데 근데 나는 수능 문제 풀면은 그냥 수능 문제 보는 게 아니라 논술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수능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수능 문제 푸는 게 훨씬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나는 수능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1년에 딱 몇 시간 만에 풀을까 나 한 2, 3년 봐야 돼. 시간 문제 때문에 안 돼. 뭐라고? 2, 3년 여러분들은 수학 만점 받기 위해서 1년만 하면 되지만은 난 한 3년 해야 돼. 응? 이게 뭐 수능 문제 푸는 거는 뭐 문제 자체가 논술 문제보다 워낙 이제 단편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문제 푸는 거는 별거 아닌데 문제 풀고 정리하는 습관이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이제 증명 방식으로 설명하는 습관들이 붙어가지고 요약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이건 봐야 될 일도 없어. 이거 보고 넘어가자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응? 자,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29페이지에 요 그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연습은 꼭 해두시고 거기 31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이거야. 31페이지에 있는 산술기하평균 절대부등식 있잖아. 거기서 n equal k, k, 2k 그 다음에 k-1 할 때 n equal 2k에 대한 증명이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해석지에. 증명 방식은 다. 대신에 그것이 어떤 구조로 증명되어 가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저 이거 할 때 안 와가지고 자,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꼭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예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연습예제 2번은 n equal 2, n equal k, k 플러스 1에 관한 건데 요 문제는 산술기하평균보다도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예제 2번 해가지고 전에 이건 여러분들 과제로도 이거 썼었을 거야. 그치? 과제로 썼었는데 과제 쓴 거라니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꼭 요 문제는 뭐 앞에 문제를 안 풀어보더라도 무게중심 문제를 설명서 안 풀어봤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요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나요? 예, 연습예제 2번. 이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설명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건 단순히 산술기하평균이란다.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함수의 오목볼록성과 내분점에 관한 수학적 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수업 시간에 오래 걸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총 한 세 종류의 3개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굉장히 어렵게 갔던 거고 그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면 구조 자체는 n equal 2에 대해서 그 다음에 K와 K개를 하나로 앞에 K개를 하나로 묶고 K 플러스 1을 하나로 추가하고 그래서 앞에 K개 묶어놓은 거에서는 K개 묶여야 귀납적 과정 적용되는 거야. K개 묶인 부분에만. 그리고 K개 묶인 부분에 귀납적 과정 중에서 부등식 한번 만들고 묶어놓으면 두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앞에 거 K개까지 한 덩어리 마지막에 K 플러스 1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의 덩어리로 취급해가지고 n equal 2 적용해서 마지막 결과는 끝나는 거야. 응? 구조는 그래. 나머지는 이제 뭐 내분점이라든지 사인 함수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사인 함수가 이건 볼록성에서 나중에 미분에서 중요하게 다시 또 계속 올 거니까 사인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구간의 끝점을 연결한 함수보다는 항상 어디에 있다? 동일한 x에 대해서 항상 h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함수의 볼록성에 의한 만들어지는 부등식에 관한 얘기. 이게 중요했단 말이야.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내분점 관계식에 관해서. 그래서 어떤 직선에 대한 내분점에 대해서 직선에 대한 내분점에 두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직선에 대한 1대 K M1 대 M2의 내분점의 관계식이라고 한다면 직선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비례해서 가게 되지. 그치? 그리고 그것이 결과의 y-값에 대해서도 각각의 y-값에 대해서도 그대로 M1 대 M2로 이렇게 이동하는 반면에 그치? 그래서 요때 요 무게중심 요 좌표의 값은 x좌표에서의 m 대 n의 내분점 m1 플러스 m2의 m2 알파 플러스 m1 알파지 이거 내분점 하게 되면 베타지. 그치? 이 내분점에 대해서 이 내분점이 m1 대 m2로 나누는 내분점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내분점은 결국 여기에서 요거에 hx라고 한다면 h 알파와 h 베타를 똑같이 몇 대 몇으로 m1 대 m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내분점의 좌표는 그치? 그럼 얘는 결국 m1 플러스 m2분의 m2 h 알파 플러스 m1 h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내분점 값에 대한 정역상의 내분점에 가서 한 함수의 값 h가 아니라 여긴 다 g지 거의 g라고 표현하고 있죠. g 요 직선 방정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내분점에 대한 함수의 값, 즉 h의 m1 플러스 m2의 m1 베타 플러스 m2 알파. 이 함수의 값이 항상 어떻게 돼 있다?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내분점에 대한 직선과 함수 곡선상의 점 사이에 내분점의 부등식이어가지고서 함수의 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역상의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 이것의 부등식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함수가 위로 볼록할 때는. 아래로 볼록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 관계의식이 거꾸로 성립하겠지? 함수의 볼록성에 대한 부등식이 기본적으로 저러한 부등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 내용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했단 말이야. 알겠지? 수학적 기능법 외에도. 그러니까 가장 종합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에서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풀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거기에서 이제 내분점에 대한 식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였었고. 자, 수학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학식 부분의 앞부분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거는 수학식 부분에서 특히 수집합의 성질을 다루는 문제는 어떤 수집합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의 요소들이 워낙 문제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화해서 수학식 부분은 다 다룰 수가 없어.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집합에 대한 성질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냐에 대한 어떤 요령들을 여기서는 얘기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문제들이 워낙 이제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많이 고생을 했지. 제가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수집합의 수의 성질을 갖다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뒤에 수의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 주로 썼던 어떤 수학적 방법, 특히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앞에서 했던 증명법을 활용한 귀류법이라든지 이런 특정 증명법을 사용한 증명 구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 알겠지? 그래, 잠시 쉬었다가 3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 짧게나마 지금 앞에 수화식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열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최근에 이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관한 것들만 우리 쭉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식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하고요. 알겠죠? 그래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시다. 지금 꼭 풀어보라고 체크한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논술시험 전에는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지금 설명 핵심 요소를 가지고서 꼭 염두에 두면서